16번 인플레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가정한다. 인플레이션 유형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총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가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은 우하향하고 우상향한다. 그래서 총공급 곡선, 총수요 곡선, 역시 총공급 곡선, 총수요 곡선. 가는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 AD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균형점이 최초의 2에서 2 프라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는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 아래도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얘를 AS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최초 균형점이 역시 2일 때 바뀐 균형점은 이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물가는 역시 위와 똑같이 상승하는데 실질 GDP가 감소하게 됩니다. 보기 1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2번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나는 생산비의 상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임금, 임대료, 원자재 모두 생산비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프상에서 수요 견인형은 실질 GDP가 증가하고 비용 인상형은 실질 GDP가 감소한다고 확인했습니다. 4번 가는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나는 총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네, 그래프에서 같이 살펴본 바와 일치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 일반적인 모습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가지고 푸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보면은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외부 효과가 무엇인지 보면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줬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가를 받거나 지불해야 하는데,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고, 이 외부성이 발생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어떤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과다하게 생산돼서 사회 후생이 최적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측면 두 가지로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생산에서 지금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것이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는 것이고요. 소비 쪽에서는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이 역시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지금 외부성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성 평면,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성 평면을 그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생산량이 되고요. 세로축은 한 개의 편익과 한 개의 비용의 축이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한 개의 편익 곡선이 있고, 우상향하는 한 개의 비용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균형점이 A점일 수도 있고 B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시장 균형 가격이 더 낮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B점이 시장 균형 가격이 되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사적인 한계 비용에 따라서 그 균형이 결정되니까, 아래에 있는 공급 곡선이 사적 한계의 비용 곡선이 되고요. 위에 있는 것이 사회적 한계의 비용 곡선이 됩니다. 그 다음 소비 측면을 한번 그려보면 한 개의 비용 곡선이 있고요. 한 개 편익 곡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역시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고 했으니까 지금 균형점이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를 C, D라고 하면 더 균형 가격이 낮은 C가 시장 균형 가격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역시 사적 한계 편익 곡선이 되고, 위에 있는 것이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 됩니다. 문제에서 한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외부 경제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고요. 외부 불경제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입니다. 일단 생산 측면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이 A점에서 형성되는 생산량 QA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에서는 B점에서 QB라는 점에서 좀 과다하게 지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불경제가 되겠습니다. 소비 쪽을 보면 지금 이 경제에서는
시장 균형의 생산량이 C점에서 QC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QD가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보다 더 작게 생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부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기역과 니은 모두 작다이다. 기역은 생산 측면에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적 최적인 거래량은 지금 A가 되는데,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작게 돼 있죠. 즉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소비 쪽에서 보면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D라는 점에서 QD가 그 사회적 최적 거래량인데, 이때 이 선상에서 사회적 편익 곡선이 사적 편익 곡선보다 더 높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니은에도 크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 2번에서는 작다로 되어 있으니까 2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3번, 디귿은 과다 생산, 리을은 과소 소비이다. 생산 같은 경우에 사회적 최적인 생산량 QA보다 QB가 더 크죠. 그래서 과다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최적인 생산량 QD보다 QC가 더 작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소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미음에서 이제 개선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 생산 측면에서는 과다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어떤 규제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생산량을 줄이게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량을 줄이게 하거나 해서 현재 과다 생산되고 있는 상태를 최적인 거래량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과다 생산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비읍 같은 경우에 소비 측면에서 지금 과소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소한 소비가 더 감소하게 되겠죠. 더 과소하게 소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회적 거래량을 현재 QC에서 QD로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거꾸로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비읍에 대한 그러한 개선책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